십니까?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사의 지시나 여러 가지 오다 이런 게 있을 때에 우리가 상사의 지시를 받았을 때 우리가 처음에 하는 얘기가 예 하는데 이게 사실 직장인의 고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할 때는 예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 하라고 이렇게 우리가 배웠는데 막상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거나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직장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예 할 때는 예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 고질병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직장인들이 앓고 있는 그 병이 바로 요새는 인터넷에 보면 냅이라고 하는데 냅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젊은 사람들이 보면은 아마 직장인들이 하루 동안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혹시 냅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냅은 좋은 어떤 그 소통 방식일까 한번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채용 사이트에서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직장에서 팀원이 리더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1위가 이해가 안 가도 예 알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그 기업 현장에서 오늘 또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내가 언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사무실에 천정을 뚫을 듯한 이런 큰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감히 어떤 기업에서 하루에 한 번씩 들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어떤가 보면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가져오란 거 가져왔고 또 보내란 거 보냈고 또 하란 거 했는데 왜 이렇게 상사와 부하 간에는 이게 서로 그 일치되는 부분이 적을까? 상사가 만족하지 못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사도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지만은 부하된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얘기한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만약 상사가 이해했다면은 이야기를 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반복을 해보면 좋다. 이렇게 하시라고 하신 거지요. 혹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하는 이런 걸 갖다가 한번 상사가 한 그 얘기를 특히 말로서 했을 경우는 이거 아무런 기록이나 근거가 없어지니까 그걸 한번 자기가 그 자리에서 바로 반복을 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보고 그때도 잠깐의 어떤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면서 이런 것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은 상사가 어떤 지시를 하더라도 저는 또 이런 또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곁들여서 서로 그 지시를 받을 때 이럴 때 바로 커뮤니케이션 잘 한다 그러면은 이게 분명히 우리가 대놓고 이야기하는 예 하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소통이고 좋은 어떤 상사의 지시를 받는 부하의 어떤 태도가 아닌가. 저는 오랜 직장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그 확인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확인을 정확하게 하면은 오해도 없고 서로 이게 상대방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부족한 부분들은 또 어드바이저 해준다든지 이런 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바로 예 해버리면 이 정도 뭐 다 알고 다 그대로 수행을 잘 하겠지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거기서 상당히 지시하는 사람과 지시를 받는 사람의 그 갭이 엄청나게 클 수가 있다 하는 걸 경험에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고 또 이런 경우에도 보면 저 같은 경우에 대개 이런 지시를 할 때는 분명히 납기가 주어집니다. 그 D-Day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어떤 과제의 어떤 수준, 과제를 해결하는 어떤 능력 이런 걸 같이 보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 상사와 부하가 서로 어떤 그 일치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상사의 어떤 그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말하는 한 수준 더 높인다든지 한 단계 더 당긴다든지 일정 같은 경우는 분명히 당겨서 하고 어떤 그 업무의 질, 보고서의 어떤 질 이런 것도 보면 상사의 기대 이상으로 했을 때에 그 부하는 그 직장에서 그 조직에서 성공할 수가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을 보면은 디브리핑이라고 해야 하는데 이게 방금 이야기했던 복명복창이라고 좀 어린 말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셨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한번 더 서로 확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매우 좋은 방법이다. 그것도 못할 어떤 직장이 너무 엄격해서 내가 어떤 의견도 얘기 못하고 반드시 듣기만 하고 이해하고 나오는 그런 직장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게 충분한 그런 소통이 잘 됐을 때라야만이 상사도 얻으려고 하는 그 결과치를 소정의 그 기한 내에 어떤 질 높은 그런 결과치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상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거 보면은 예를 들면 어떤 김주임 창고에서 마스크 가지고 오게 하고 갈 때에 A 창고인지 B 창고인지 혹은 마스크가 면 마스크인지 일회용 마스크인지 뭐 이런 거 요새 같은 경우 보면은 이런 것들 그 자리에서 바로 상사가 지시할 때는 그런 내용들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확인을 하면은 이 부하가 보면 내려가서 창고를 뒤진다든지 또 마스크를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어느 걸 골라야 되는지 헷갈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복명복창하는 이런 형태를 하거든요. 훨씬 더 일을 나중에 할 때도 수월해지고 아주 명료해집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한번 우리가 또 이런 어떤 그 디브리핑을 통해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건 팀원이 리더의 지시를 제대로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언어로 다시 한번 말하는 것이 되고 팀원은 그 리더의 지시를 정확하게 이해했음을 알려주고 자신이 할 일이 리더가 원하는 것임을 확인시켜 주는 거. 이게 상방이 다 좋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우리가 아무리 엄격한 회사라도 오히려 엄격할수록 이런 부분들은 한 번만에 딱 그 정답이 나오고 한 번만에 원하는 게 나온다면 그게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제 경험에 의하면은 통상은 보면은 어떤 D-Day가 정해져 있다면 적어도 그 부여를 받은 사람은 D-Day보다는 적어도 하루나 이틀 정도 당겨서 그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말하면은 질은 항상 이런 것 상사는 100% 만족하는 어떤 걸 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통상 보면은 상사 역할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상사가 부하가 어떤 그 과제를 했을 때 100% 오케이, 뭐 100점 이래주는 상사가 어디 있습니까? 상사도 다 아이디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하로서는 상사의 그 아이디어를 어떤 형태로 받을 건가를 고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해서 좀 더 말하면 주어진 어떤 일정보다 당겨서 이렇게 보고를 할 것 같으면은 거기에 상사의 의견이 추가가 돼서 보고서를 수정 보완하더라도 충분히 D-Day에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하면 매우 현명한 그런 부하가 아닌가. 그 조직에서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통상 보면 대부분의 그 부여받은 그런 사원들은 보면은 특히 신입사원인데 질을 높이기 위해서 끙끙대면서 뭐 밤낮으로 고민하면서 납기를 놓쳐버린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그 본인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나 업무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 거니까 질도 떨어지고 납기도 못 맞췄으니까 상사가 두 가지 다 만족을 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적어도 둘 중에 하나를 먼저 맞춘다 그러면은 납기를 충분히 당겨서 맞출 것 같으면은 그 질 부분은 상사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좋은 완성품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에게 공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